1961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들.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5.16 직후 사형 선고를 받은 정치 깡패들. 이정재, 임하수, 곽영주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가장 악명 높았던 행동대장 유지강, 그만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정에서 그가 외친 한마디가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950년대를 피로 물들였던 화랑동지회의 실세, 유지강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벌어진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7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 유지강. 그는 단국대학교 정치과를 다니던 수재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갑종장교로 입대해 중위까지 진급했습니다. 하지만 직속상관을 구토하는 사고를 일으켜 1954년 전역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진 그는 이천 설봉사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발신인은 동대문파의 두목이자 그의 사돈 이정재였습니다. 이정재는 당시 자유당 감찰부 차장이자 이기붕의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1955년 1월 이정재를 만난 유지강은 제안을 받습니다. 조직은 크지만 학력 있고 머리 쓸 줄 아는 주먹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교 출신의 대학까지 다닌 유지강은 이정재가 찾던 바로 그 인재였습니다. 유지강은 이정재의 지시로 별동대를 조직합니다. 그가 모은 이들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서울대 상대생 김태영, 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지식인 주먹들이었죠. 1955년 6월에는 종로 서대문의 주먹들과 연합해 사무회를 결성합니다. 이정재가 회장이었고 유지강은 실질적인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유지강의 악명이 시작됩니다. 1957년 5월 장충단 공원에서 야당 의원들의 시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2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그 자리, 조병옥의 연설이 시작되자 갑자기 천여 명의 깡패들이 나타났습니다. 연단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유지강이 지휘한 작전이었습니다. 사건은 크게 알려졌고 배후로 이정재가 실행 책임자로 유지강이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지강만 구속시켰을 뿐 이정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그렇게 차별적이었습니다. 8개월 옥살이를 한 유지강은 감옥에서 신라 화랑도 책을 읽으며 결심합니다. 출소하면 화랑동지회를 만들어 이정재를 전국의 대부로 만들고 자신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야망이었습니다. 출소 후 유지강은 이정재의 직인이 찍힌 회원증을 발급하며 조직을 키웁니다. 화랑동지회는 순식간에 전국 13개 지부 1000여 명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명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서울의 주목들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58년 권력 지형이 바뀝니다. 이정재가 이기붕에게 지역구를 빼앗기며 야인이 된 것입니다. 동대문파의 1인자 자리는 임하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1959년 자유당은 1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어 대한방공청년단을 만듭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음지에서 활동할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지강의 하랑동지에도 종로구 산하 동대문 특별단부로 편입됩니다. 조직은 135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1960년 4월 18일 역사에 남을 악행이 벌어집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던 고려대 학생 3,000명이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7시 10분 어둠 속에서 갑자기 깡패 1000여 명이 나타나 강목과 벽돌로 학생들을 습격했습니다.
임하수의 지시였습니다. 유지강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날 200여 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은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1960년 4월 19일 전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함께 깡패들의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유지강은 임하수, 이정재 등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허정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이끄는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깡패들은 환호했습니다. 민주정권이 무너졌으니 다시 자신들의 세상이 온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불과 4일 후 그들은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군사정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정치 깡패들을 다시 붙잡아 들인 것입니다. 혁명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정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임하수는 자신의 죄를 이정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저는 화랑동지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재가 만든 겁니다. 라고 발뺌했습니다. 이정재도 나는 몰라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유지강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화랑동지회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4월 18일 출동도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숨죽였습니다. 유지강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 일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 혼자 벌인 겁니다. 저만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부하들은 살려 주십시오. 1심에서 징역 20년, 항소심에서 사형. 유지강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정재, 임하수 등도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형장 앞으로 끌려가는 동료들을 보며 유지강도 각오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앞서가던 간수가 형장 입구에서 멈춰섰습니다. 유지강 씨, 오늘같이 면회에 나온 4사람은 모두 형이 집행됐습니다. 유지강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간수의 다음 말이 그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혁명정부 박정희 의장의 최종 확인 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혁명재판부 판사 최문기의 증언이 있습니다. 깡패 관련 비리가 워낙 심했지만 여론은 형이 너무 과하다고 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일부만 사형 집행하고 나머지는 감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지강 본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하수는 모든 죄를 이정재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나는 모든 죄가 내게 있으니 부하들을 살려달라고 했다. 그것이 정상참작이 된 것 같다고. 사실 박정희가 유지강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재판장에서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했던 그 모습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유지강은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다시 5년 6개월로 감형되어 1965년 출소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 식당, 양주 판매업을 하다 실패했지만 1980년대 연쇄점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270개의 가맹점을 둔 사업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1981년 그는 이정재의 묘비 건립을 주도했습니다. 1983년에는 자서전을 썼지만 지나치게 미화되어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1988년 11월 12일 61세의 유지강은 강원도 영월에서 한 후배의 결혼식 주례를 서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조직폭력배는 물론 대만의 사마페, 일본의 야쿠자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권력의 그늘에서 주먹으로 살았던 한 남자. 재판정에서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 했던 그 순간이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과연 그것은 의리였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떤 시대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유지강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